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8월 25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저는 아메리카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영돈입니다. 오늘은 S&P 500 얘기 잠깐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인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웰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냈는데 하루 만에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월 여전히 신중한데 이거 고용 지표 좀 봐야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세션 스페셜이 재등장했다는 얘기 좀 흥미롭습니다. 보면은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의 주요 지수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가 변동에 대한 거, 세 번째가 금값과 관련된 거, 네 번째는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지수들이 쭉 나와 있죠.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입니다. 엔비디아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관망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S&P 500은 0.2% 하락했고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195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 손실을 만회해서 보합권을 유지했는데 이는 엔비디아하고 인텔의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월요일 0.6% 상승했고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수 애널리스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앞서 금요일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미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 케빈 에셋은 오늘 이번 인수는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극부 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주 증시가 강세로 마무리된 직후 나온 것이었고요. 금요일 다우진스는 800포인트 이상 급등해서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약 2% 상승했고 S&P 500은 1% 이상 오르면서 장중 고점에서 사상 최고치에 불과 3포인트 차이까지 접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캡처한 화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와이어밍 제스론에서 열린 연례 연설에서 다음 달에 통화 정책 완화,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매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CME 그룹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약 86%로 지난주 초 75% 수준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잠시 후에 관련 뉴스 더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이번 주에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수죠.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가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6월에 2.8% 상승해서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10%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런 거래를 하루 종일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주에 인텔 지분 10%를 약 89억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자금은 반도체 지원 법안 보조금과 별도 정부 예산을 통해 조달이 된 겁니다. 트루스 소셜에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통령은 이번 거래가 더 많은 돈과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온다. 주가가 오르면 미국이 더 부유해진다. 누가 이런 거래를 원치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반박도 했고요. 케비네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인텔 지분 인수는 더 큰 전략의 일부라며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국부 펀드를 조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부 펀드, 석유나 자원 수출로 확보한 자금을 운영하는 국가재정기구죠. 예를 들면 노르웨이가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과 중동 산유국도 대규모 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판 국부 펀드 설립 절차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민간 대기업 직접 지분 인수는 상당히 드문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페니메하고 프레디맥 지분을 인수한 전례가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관세부가 리쇼어링 정책과 함께 정부가 직접 산업을 뒷받침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쇼어링은 생산시설의 미 본토 회귀 정책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유사한 거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자, 이럼으로써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로 경영난에 빠진 인텔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신규 자금 투입은 인텔의 성장 전망을 즉각 개선하면서 새로운 지식 재산권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인텔은 전날 대비 5.5%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죠. 자, 정부가 의결권은 없지만 최대 주주로서 든든한 우군이 됐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고객 확보도 한층 유리해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다른 기술 기업에 인텔 반도체를 구매하라고 압박할 수 있어서인데요. 다만 인텔이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좁혀야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잭슨홀 환호 하루 만에 월가는 파월 여전히 신중 고용 지표 봐야 그 하루새 원위치된 미 금리 인하 기대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9월 기준금리 기대 인하가 커졌었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페드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을 75%로 보고 있고 하루 전 파월 의장이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고용 둔화 위험을 거론하며 정책 기조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 뒤 73.3%에서 91.5%로 높아진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또 낮아졌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비치긴 했지만 공격적인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신중한 논조로 유지한 영향입니다. 관세 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경고한 일부 페드 인사의 발언 등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마키로치에서 파월 의장이 9월 인하를 약속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데이터가 계속 나올 경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지적했다는 거죠.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올해 마지막 제스널 미팅에 참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리사크 페드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신호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늦었다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단에선 파월 의장은 착잡한 모습이었고요. 연설을 지켜본 현 중앙은행 관계자는 프롬프터가 켜지고 나서도 파월 의장이 수십 초간 입을 떼지 못해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얼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움직인 건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 행사장 안에 200여 명의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가 모두 일어나 1분 가까이 기립 박수를 보냈는데 이 관계자는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료들이 격려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경기도나 우려 메뉴를 다시 선보이는 기업들이 소비자 심리 약화를 보여주는 최신 신호일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경기도나 우려와 관세 걱정으로 젊은 미국인들은 이른바 경기 침체 지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도 이 흐름에 주목하면서 식당과 바에서는 경기 둔화 메뉴, 리세션 스페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세션 스페셜 이런 메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일부 식당과 바, 커피숍 등 소규모 사업체들이 경기도나 우려를 반영해 할인 메뉴나 특별 이벤트를 다시 제공하고 있는데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8월 기준으로 58.6, 7월에는 61.7에서 더 하락했다는 겁니다. 즉 소비자 신뢰가 감소했다는 건데요. 무역 정책과 관세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주요 원인이고 또 소비자들은 경제 둔화, 노동시장 악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리세션 인디케이터라는 용어가 SNS에서 유머스럽게 사용되며 경기 우려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이 트렌드를 마케팅에 활용해서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과 재미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할인 메뉴를 내놓은 것은 단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신뢰 저하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요. 소비자 신뢰가 낮으면 지출이 감소하고 기업 매출에도 직결이 되는데 사실 리세션 스페셜은 과거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언제?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유행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리세션 스페셜이 다시 등장한 것은 실제 경기도나 우려와 소비자 심리 악화를 반영한 현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시장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